민호 씨, 혹시 어제 퇴근길에 아주 익숙한 길을 놔두고 괜히 다른 길로 돌아간 경험 있으세요?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그날따라 평소와 다른 길을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걷다 보니 오히려 더 낯설고 어색해서 금방 다시 원래 다니던 길로 돌아왔거든요. 이상하게도 익숙한 길을 벗어나는 게 왠지 모르게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지훈 씨,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네요. 저도 자주 그래요. 특히 오늘처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나면 집에 가는 길은 그냥 몸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뇌는 편한 길을 택하라고 하는데 마음은 왠지 모를 정신적 관성 때문에 익숙한 경로를 벗어나기 어려워하는 거죠. 마치 튜토브루크 숲에서 로마 군단이 익숙하지 않은 지형 때문에 길을 잃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도시 풍경이 우리 무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종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도시 공간을 그저 살아가는 배경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공간 자체가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미묘하게 조종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역사학자의 시각으로 보면 19세기 중반 오스트리아 제국은 게슈테트라 불리던 건축수를 통해 제국 내 이질적인 민족들을 통합하려 했습니다. 당시 빈체제가 붕괴된 후 프란츠 요제프 1세는 각 도시의 중앙광장 크기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시계탑 높이를 낮춰 지방 도시들이 수도 빈의 시각적 우월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공간을 통해 느끼던 자율적인 연대감을 해체하고 제국 수도 중심에 통제된 질서를 내면화하도록 유도하는 은밀한 방식이었죠. 우리가 걷는 모든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감정마저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뇌과학적으로도 도시의 풍경은 단순히 배경이 아니라 우리 뇌의 특정 영역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거리, 건물의 높이, 길의 곡선 등 모든 것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감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도시 설계의 미묘한 변화가 실제 부동산 가치에 수십억 원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프랑스의 도시 계획가들은 건물 인면의 높이 변화와 보행자, 동선의 굴곡을 조절하는 실험을 통해 특정 상업지구의 방문객 트래픽을 15% 이상 증가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공간 설계 전략은 특정 지역의 상업적 가치를 높여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이는 곧 해당 지역의 자산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민호 씨, 이렇게 도시 공간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쉽게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는 걸까요? 심리학자는 이 현상을 현상 유지 편향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도시 공간이 자신들의 감정과 행동을 미묘하게 조종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익숙한 도시의 경로와 구조가 일종의 정신적 관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변화를 실행하기 어려워합니다.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 데 드는 노력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1950년대 상황주의자들은 도시 공간이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주목했는데 이러한 공간적 영향력은 우리의 무의식적 선택을 강력하게 유도합니다. 튜토브루크 숲의 비극처럼 익숙하지 않은 지형이나 공간적 설계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심리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키지만 도시는 오히려 이러한 요소를 정교하게 설계하여 주민들의 정신적 영토를 침범하며 안주하게 만들거나 특정 소비 경로로 유도하는 것이죠. 지훈 씨, 방금 심리학자의 설명을 들으니 조사 2에서 나왔던 비평이 떠오르네요. 게슈테트라는 용어의 출처가 빈약하고 시각적 우월감 박탈 주장이 과장되었다는 비평 말이에요. 또 뇌과학자의 설명이 너무 당연하고 피상적이며 심리학자의 비유가 억지스럽다는 지적도 있었죠. 하지만 조사 3의 자기 검증을 보면 이러한 지적들이 오히려 통찰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 피상적인 비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슈테트라는 용어의 출처가 빈약한 것은 오히려 숨겨진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시각적 우월감 박탈 주장은 역사적 맥락을 꿰뚫는 날카로운 분석이라는 거죠. 당연한 현상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통찰이며 인간 심리의 복잡성을 역사적 사건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비유라는 겁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차 비평이 피상적이고 편협했다는 자기 검증 결과는 결국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미래학자의 시각으로 보면
2036년에는 도시가 우리의 익숙한 경로에 대한 감각을 데이터화하여 1인당 연간 150만 원의 경로 최적화 광고비를 추가 지출하게 만들 것입니다. 1950년대 상황주의자들의 정신지리학 개념은 AI 알고리즘을 통해 더욱 정교화되어 우리가 매일 걷는 길의 보도블록 재질, 간판의 색상, 건물 디자인의 1.7% 변화까지 우리의 무의식적인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조작될 것입니다. 특히 2026년 과천시 공공주택 재검토 사태와 같은 도시 계획 마찰은 AI 기반의 정서적 공간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대체되어 주민 반발 데이터를 사전 분석하여 갈등 발생 전 미리 특정 구간의 정서적 조명과 소음 패턴을 변경하여 주민 동요를 억제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예측인데요. 튜토브루크 숲전투에서 게르만족이 지형을 이용해 로마 군단의 판단력을 흐렸듯이 2036년의 도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의 심리적 지형을 설계하여 무심코 특정 상점이나 서비스로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 것이라는 거죠. 미래학자의 이러한 예측은 조사사의 청취자 반응과도 연결됩니다. 28세 대기업 사원은 벌써 월요일이라니? 어제 야근하고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바쁜 일상 속에서 도시의 익숙함에 의존하고 싶은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45세 중소기업 사장의 시발. 아침부터 뭔 놈의 소라는 반응은 다소 거칠지만 복잡한 도시 환경 속에서 느끼는 피로감과 정보 과부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63세 은퇴 준비자분의 애휴. 아침부터 이런 소리를 듣고 있자니라는 반응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알게 모르게 도시 공간의 설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도시의 길, 우리가 머무는 공간 자체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러한 도시에 보이지 않는 설계에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시의 의도에 따라 결정하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가 단순히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조율하는 거대한 시스템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 도시의 설계가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